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대 변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일 텐데요. 이전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한평군의 찬성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광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무안은 같은 기관의 지난 조사보다 찬성 의견이 더 줄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던 한평군.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남시군 최초로 설명회를 열고 지난 5월에는 한평군수가 군공항 유치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한평군의 여론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3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 의향서 제출에 대해 한평군 응답자의 48.4%가 찬성했고 반대는 4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연구원에서 지난 9월과 10월 시행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찬성 의견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올 상반기 이뤄진 KBS 광주 등 언론사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더 뚜렷합니다. 지난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오차범위 안으로까지 근접했던 무안군은 찬성 42.3%, 반대 52.4%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무안도 올해 초보다 찬성 여론이 커지긴 했지만 조사마다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광주연구원은 다음 달에도 추이를 살피기 위해 여론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연구원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한평군과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 50%, ARS 50% 병행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시도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과도한 이자 장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한 해 예산 규모가 7조 원에 이르는 광주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협력사업비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지방세와 각종 국고 보조금은 광주시 일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됩니다. 시 일금고 한 해 예산 규모는 7조 원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기관 자금을 대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 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그만큼 금고 유치 경쟁도 치열한데 금고를 맡은 은행은 상생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를 냅니다. 이 돈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자체 각종 사업에 쓰입니다. 광주은행이 시금고 운영기간인 2021년부터 4년간 내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일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내는 협력사업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줄곧 광주시 일금고 지위를 유지해온 광주은행의 협력사업비 규모는 금고 재지정 때마다 대폭 줄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 시금고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사업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입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광주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시민의 여론 그리고 시대적 추세, 타시도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은행은 협력사업비 지원 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한 과감한 출자를 통한 고용 창출,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스포츠단 운영과 후원,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등 55년째 광주시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 광주시는 내년 말 시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를 다시 선정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 200여 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제1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사건 694건을 추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8,284명이고 이 가운데 광주는 84건, 전남은 122건입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 매수권이나 신용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개와 고양이 270마리가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들고 온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슬쩍 인기척을 살피더니 서둘러 사라집니다. 동물보호소 앞에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버린 겁니다. 저희가 출근을 하고 나서 이동장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버림받고 나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이 광주 동물보호소 앞 유기만 4건. 불과 일주일 전에도 또 다른 남성이 이곳 보호소 앞 택배함 안에 고양이 4마리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상자에는 잘 부탁한다,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보호소 바로 앞 도로에 고양이를 버리려던 주인이 보호소 직원에 의해 적발됐고 이달 초엔 키우던 고양이와 개 5마리를 광주의 한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만 버려진 반려동물이 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하루에 270마리가 버려진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행법은 사람이 인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물도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2021년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새벽 4시 6분에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거문도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남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 수험표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험표 인증 할인 행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며 사진과 이름이 담긴 수험표를 대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고 이벤트 참여 시에는 수험표를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표를 파기할 때는 직접 화세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2053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어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2053년까지 인류의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이 되겠다며 세계 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교육과 연구, 성과 확산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백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바이오 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 화순 국제 백신 면역 치료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 포럼은 미래 백신과 면역 치료를 위한 신기술이란 주제로 오늘까지 화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백신 면역 치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해서 면역 관련 신기술과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8회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이 어제 김 작가의 고향인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김승옥 작가와 심사위원, 문학동네 출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작 사슴벌레식 문답을 쓴 소설가 권여선 씨 등 7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은 문학동네 주관으로 지난 1년 동안 등단 10년 이상 작가들이 발표한 단편소설 등 모두 191편을 심사해 선정됐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며 1에서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5.4도, 낮 기온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도 안팎,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해안과 높은 산지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미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 중에 나머지 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과 장성 9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보성 9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눈비와 함께 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